네, 여러분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 맡은 강주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머니왕 1부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왕은 두 위원과 함께 종목이면 종목, 매크로면 매크로 이 주식 전반적인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약세를 좀 보여줬더라고요. 미증시 일제히 좀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은 2%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건지 잠시 후에 두 위원들과 함께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위원님부터 인사드려야겠죠?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뵈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요.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사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 새벽 사이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화요일까지 이게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국내 증시는 이제 월 초에는 좀 숨고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숨고리기 장세. 이것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월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월초 조정이 일어나면은 낮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5월 전체로 봤을 때 양선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장 큰 폭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상승이 일어난 그런 섹터를 보게 되면 뭘까요? 역시 AI. 이제 애플도 본격적으로 AI를 한다고 그러죠. 어떤 그런 모멘텀, 또 새롭게 내놓는 그 아이폰 AI 탑재 그런 모멘텀, 또 실적 그런 걸 모멘텀으로 해서 큰 폭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등을 했고, 물론 다우도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일 연휴 끝나고 미국 시장은 이제 완전히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월요일 날 그들이 금요일 날 급등 후에 약간 눌림을 줄 수 있으나 저는 이제 5월 달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월 달, 3월 달 좋았던 게 왜 그렇죠? 저는요, 아까 우리 주리 앵커께서 비농업 그 지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수십 개, 그러니까 일주일 보면 수 개의 지표가 발표되고 수십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어느 장들이 춤을 춰야 되죠? 그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금리 문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문제를 6월 달 되니, 그 다음에 또 7월 달 되니, 9월 달 되니, 그냥 수시로 그 스탠스를 취하는 연전위원을 또 그래서 점도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매크로를 말씀하셨는데 금리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어차피 미국에서 금리가 0.25%를 했던 게 딱 1년 10개월이에요. 그런 것들을 거시적으로 보셔야지. 그리고 1년 10개월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금리가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5.5가 그러면 정점에서 얼마를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 금리가 한 10개월 이상은 가야 그때부터 인하 얘기가 나오던가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금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업 실적, 그다음에 경기 지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다 나타내는 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종합 예술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합주가지수 차트, 미국의 다우 차트, 나스닥 차트 다 하나로 모아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5월 달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2월 달 왜 이렇게 올랐냐면 다시 돌아서서 그때가 뭐냐면은 굉장히 비관율이 일색있고 1월 달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2월 달, 3월 달 좋았고 4월 달 음봉 나왔죠. 그러면 이제 5월 달, 6월 달 절기에 앞서서 지수는 안정 속에서 썸머 랠리가 요즘 뭐 굉장히 좀 벌써 더워지고 있죠. 그러면은 역시 시장도 좀 미리 앞서서 썸머 랠리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주례님께서는 그런 말씀 들으셨죠. Sell in May. 네, 들어봤죠. 많이 듣죠. 그런데 저는 약간 궤를 달리해요. 요즘은 약간 바이인메이 뭐 이렇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죠. 왜 그랬을까요? 4월 달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어떤 팁이냐면 뭐 제가 100% 맞다는 거 아닙니다. 네네. 제가 30년 경험을 살리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내렸을 때예요. 기저효과일 때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5월 달도 4월 달 내렸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5월 달은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이냐? 저는 반도체, 그다음에 또 원전은 봐야 된다. 반도체는 메인이에요. 제가 방송 때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부터 업황이 바닥을 쳤다.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점프업 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바로 A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I고 미국 시장을 봐도 AI고 반도체가 항상 투트랙이에요. 걔들이 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가동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뭐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론 보유자의 얼만큼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구간에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서는 크게 수익은 못 낼 겁니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원전 정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5월 달은 저는 바이오 섹터도 괜찮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또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좀 상징적인 그 종목들 있잖아요. 뭐 BR을 비롯해서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면서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되냐면은 소위 말해서 펀더멘털을 갖춘 종목들 말입니다. 그런 종목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막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박스권이 아니고요. 지수 안정권 속 그냥 종목 장세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쪽으로 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집합돼서 나타내는 게 그림이 바로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해서 알거든요. 네. 개인 투자분들은 어디 익숙한 줄 아세요? 뉴스? 정말. 맞나요? 우리 주례님도 늘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오른 종목 복귀하고 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올랐다 늘 맞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방송에서. 오늘 첫 방송인데 느낌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뉴스가 나올 때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야 이거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큰일 날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게 바로 포모 신드롬이라는 거죠. fear of missing out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말고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있잖아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차트라는 거예요. 차트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유 제가 뭐 차트 맞지 않아 여기 들어봐도 왜 그러냐?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수백 프로 난 거 비현실적인 차트 들이대고 맨날 그거 여러분들 말씀드려봤자 별로 이해할 거 없잖아요. 다만 이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뉴스 따라 다니지 마시고요. 물론 뉴스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뭐 손실 나고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뉴스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을 때예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잘못되면 우리가 손실 보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게 좀 황금 100점 전략 시간이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터득한 게 하나 있답니다. 성공 투자를 하거든.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좀 서술이 있어서 죄송한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가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장을 왜 5월달 괜찮은지 좀 많이 좀 진행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차트 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제 이번 주는 보게 되면 4월 말하고 5월 초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근로자들 때문에 하루 쉬었죠. 그럼 4거래일 동안 결국 직선은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월봉을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월봉에서 얻는 거. 저는 이미 4월 말부터 이제 5월 달에 양선이 나올 것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나스닥 필라델피아 차트 월봉을 보십시오.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아세요? 양양음 패턴. 상위 5%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거 앞으로 양양 패턴이 나오면 100%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바에 의하면 이미 데이터가 나옵니다. 90% 이상이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벌써 찍고 이제 양봉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이제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제 그때 2월 달부터 기회라 했잖아요. 1월 달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념에서 2월 달, 3월 달 양선이 났잖아요. 4월 달 음선이고 5월 달, 6월 달 긍정적이면 5월 달 장대 양봉을 안 뽑는다면 6월까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는 대략 2,960포인트까지는 큰 저항 없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이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하, 이 추세선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는만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지표 같은 그런 것들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게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5월 달 좀 이제 월초에 약간 뭐 이틀 이 거래일이지만 조정을 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연휴 끝나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단 이 좋아져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달, 3월 달 이때 굉장히 종목별로 편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놈이 가고 안 가는 놈이 또 안 갔거든요. 예. 그리고 또 4월 달도 지속적으로 추세 매매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4월 달은 제가 뭐 희망 히로도 돌렸었어요. 왜냐하면 잘하면 양산한테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 저항선에 부딪히죠. 그때부터 잽싸게 카멜처럼 대응을 해야죠. 이때부터는 추세 매매가 아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추세 매매? 이따 제가 몇 종목을 수백 프로 난 수익 종목 얘기할게요. 말씀드릴 건데 그것을 저점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1000에 1명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PR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현실적인 수익이고요. 추세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내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저점에서 수량을 늘려서 매수하게 되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5월 달도 바로 그런 재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공부하시면서 대응하면은 5월 달 또 한 번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5월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렸네요. 네. 자, 4월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5월은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올라타는 것보다 차트를 보면서 미리 좀 아래에서 선점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황금 맥점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 포착주들 한번 또 짚어봐야겠죠, 위원님. 네. 어떤 종목들로 가득 차 있는지 벌써부터 좀 궁금합니다. 포착 종목보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매크로하게 전체 시장을 그림을 그렸다면 네. 이제 숲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나무를 골라야죠. 근데 2,600개 종목 중에서 네. 하나하나 참 피가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섹터로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5월달 우리가 네. 눈여겨봐야 될 관심 섹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선점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5월 관심 섹터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관심 섹터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도 누구나 다 반도체 얘기합니다. 반도체 수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HBM 있고 온 디바이스에 있고 유리 기판이 있고 다 그런 데서도 서로 로테이션 조목 장세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 저는 5월 달 그중에서 온 디바이스 AI, 그게 바로 MPO를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반도체도 제1세대가 원래 이제 우리 컴퓨터 같은 데 쓰는 CPU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GPU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것을 주의고 같은 게 바로 HBM이었어요. 그것에서 가장 메인, 그러니까 뭐냐면 대장이 엔비디아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도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하고 좀 격차가 벌어졌어요. 어디서요? HBM에서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이제 완전 뭐 맞불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정도면 따라잡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를. 그 다음에 내놓는 게 바로 3D DRAM, 그 로드맵까지 발표했잖아요. 이건 저는 획기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 당장 되는 게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왜 5월달 MPU를 보셔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디자인 솔루션, 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걸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제일 먼저 지금 여러분들 이 온 디바이스 AI라면 이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도 그렇고 이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폰도. 여기에서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 그런 것만큼 이렇게 뭐 크게 프로세싱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기기 내에서는 웬만한 AI는 시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5월달 이거 봐야 되느냐. 이미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 24에서 AI를 적용시켰잖아요. 뭐 동시 통역이 가능하고 그런 거. 그러면서 7월 달에는 전자 제품까지, 물론 냉장고 일부 들어가는 있지만 이거 다 이제 통합적으로 AI로 장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설계를 잘하고 하는 회사들이 바로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 애플도 급등한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이폰에 삼성보다 늦게 AI를 적용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구글 같은 27조 원을 애플에 깔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로비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던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PC도 우리가 이제 AI PC가 나올 거고 노트북, 가전까지 기기 자체에서 AI 작동을 한다. 그런데 왜 이걸 지금 5월달 제가 보느냐? MPU 나온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리 앵커님, 네. 제가 이걸 왜 오늘 이걸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 효시도 있지만, 네. 이 관련 종목들 일단 차트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때만 많이 내렸어요. 아, 조금 아래에 있군요. 아래 있어요. 월봉 보면 네. 5월달 양봉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3세대는 바로 뉴로모픽, 멀티모달 AI 그런 서포트를 위한 툴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를 보실 때, AI 반도체를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그게 메인이에요. 가장 커요.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영업률이 60%, 70%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고 또 온 디바이스에는 이거 용량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스위칭하면서 작동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처음 들으셨죠? 네, 하이브리드는 처음 듣네요. 처음 듣죠? 네네. 그래서 항상 앞서가려고 노력하는데 공부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차 있잖아요. 그거하고 수소 쓸 때 기름도 쓰고 수소도 쓰고 전기 하이브리드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것처럼 매칭해서 쓰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 한번 공부할 그런 패러다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역시 가온칩스가 대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종목도 한번 차트를 보세요. 저는 절대 높여서 추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매크로하게 봤을 때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ARM 관련이죠. 또 에이지랜드, 또 간밤에 보게 되면 TSMC가 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TSMC의 국내 유일의 디자인 솔루션 업체다. 그리고 이에서 하는 게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까지 해요. D4i 이거 공동 개발했죠.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많이 내렸어요. 음봉이 한 7개, 8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목할 섹터가 바로 저는 SMR을 보자. SMR이 뭐냐면은 소형 원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대형 원전 할 때는 수년이 걸려요. 그러나 이 SMR은요,
일반 원전의 크기의 100분의 1이에요. 높이가요. 한 2m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원전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백혈병, 과거에 좀 열악한 환경에서 반도체였을 때 그 백혈병 좀 나왔다고 반도체라면 아우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 죽이는 산업. 난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좀 안타까워요. 주식쟁이로서. 왜? 지금 뭐 일본 뭐 TSMC 유치하고 구만보트 현해, 미국 바이든 그렇게 뭐 돈 지원하면서 60조 이렇게 지원하면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머리랑 다리랑 맞고 청산에 살아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차피 원전도 저는 참 그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런 데보다 오히려 기술력이 좋고 뭐 특허 가지고 서로 싸우긴 합니다만은 그게 잃어버리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형 원전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세계 각국 원전 재가동하고 신규 건설이 분명해요. 과거에 원전을 포기했던 프랑스 같은 것도 뒤늦게 막 지금 하고 있고 중국 같은 데서도요. 그렇게 걔들이 원래 그 뭐 태양광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걔들도 지금 원전 뭐 47기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게 150기예요. 그리고 이게 왜 SM을 보셔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가장 맥점이 뭐냐면은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힌다 3, 4%의 전기가 들어가고요. 보통 하나 원전 데이터 센터 옆에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그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본, 인도 1년에 쓰는 전기하고 똑같아. 전 세계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요? 대형 원전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전력 인프라도 이제 아까 그런 많이 올랐잖아요. 전선들. 네. 저는 다음에 SMR로 봅니다. 그 시점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참 아쉬운 게 이거 원전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 아니 사고가 1만 분의 1이에요. 부족의 무서워 잘 못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좀 괜찮게 봐야 되지 않나. 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요. AI 데이터 센터 하는데 2,000에서 3,000개 SM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하게 150개 진행 중이다. 이것은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이것은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을 보자. 그래서 미국 같은데 역시 테라파워 같은 거 이제 이게 비상장인데 역시 투자 그냥 뭐 전 세계를 그냥 선도한 리딩한다고 그럴까?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에 투자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반도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삼성도 미국 가고 다 그래서 우리 SK이노베이션, HD 현대도 테라파워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참 저는 우리 국내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이것도 원래 SMR 이건 상장되어 있습니다. 샘 올트만이 투자했고 샘 올트만은 결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AI 최고 대빵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픈 AI. 그런데 이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바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SMR뿐만 아니고 뭐 핵 융합 그다음에 또 이런 뭐 태양광 그런 데 투자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산에너비터, 삼성물산 또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엄청 그 크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캠퍼스라고서 SMR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 우리나라는 너무 좀 아쉽죠. 이건 뭐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국내에는 어떤 종목 회사들이 있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 수준의 원전 주기기 설계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죠. 또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KPS가 한국전력 자회사죠. 원전 이렇게 뭐 원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이건 이제 SMR도 되겠지만 사실 옛날에 저기 외국에 말이죠. 중동 같은데 원전 같은 거 지을 때 완전 탑픽이었죠. 대형 원전이 특화되어 있고 저는 스몰캡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우진엔텍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흐름이 가장 활발하고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우진의 자회사죠. 뭐 3월 4일 날 뭐 최근에 추천해서 한 70% 정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이오도 봐야 되겠다. 바이오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올해 꼭 5월뿐만 아니고 역시 알테오젠, 미국 머크하고 키트로다 SC 제형주사 이걸 가지고 해서 뭐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
이것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중국 포순제하고 이거 ADC 항체 약물 적합체라고 합니다. 접합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방암이 되고 저는 큐르셀 같은 거 이게 암발세라고 있는데 혈액암 림프종이에요. 이것이 만약 시판 하가만 떨어지면 상당히 좀 모멘트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제약업종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약업종 한번 보실까요? 네. 제약업종을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추 눌림이 있지만 5월달 양상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뭐 학회 그런 거 안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 학회가 됐던 어떤 회사의 신학 개발이 됐던 라이센스 아웃이 됐던 하나로 나오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제약업종 차트를 보면서 5월달 한번 제약업종 가시면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5월 이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섹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AI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포착주 만나볼 시간인 거죠, 위원님? 한번 만나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이번 주 이제 보면은 네, 사학 거래일밖에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도 그냥 그 스테이 그러니까 네.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 아픈 매매가 뭘까? 가슴 아픈 매매요. 네. 가슴 아픈 매매? 내 계좌가 파란불로 복구가 쉽지 않을 당연하죠. 때? 근데 파란불로 변하고 그런 것들 가슴 아픈 그런 게 뭘까 매매가 딱 두 가지예요. 너무 위에 너무 비싸게 샀을 때?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은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요? 어렸을 때. 해보셨죠? 네. 낚시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낚시를 딱 낚았어. 네. 낚아서 내가 그 투마에 딱 넣는 순간에 낚시가 달아나 버려요. 그럼 못 잡은 거예요. 열심히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기다렸고 딱 낚았는데 하는 거예요. 고기는 없는 거예요? 고기는 없죠. 놓쳐버렸으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바로 4월 달에 그런 장이었어요. 가슴 아픈 매가 뭐냐면은 네. 저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는 카멜레온이 되셔야 된다는 걸 늘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은요. 항상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과 똑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 내가 수익 난 걸 말하자면 내가 지금 낚시를 해서 낚았어. 그러면 그것을 투망에 넣어서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기가 내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월달 추세 매매 하신다 해가지고 혹시 그동안 다 벌어놓은 돈 많이 깨질 종목도 많죠. 대부분의 반도체 고점에서 대표적인 게 필옵티스, DI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왜 그러냐면 그게 가슴 아픈 매매예요. 또 두 번째 가슴 아픈 매매는 뭐냐. 우리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냥 들어온 고기 놓친 것도 아니고 그냥 흥분해서 뉴스 나오고 고점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 고기가 아닌데 아닌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 뉴스 따라서는 매매거든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저는 그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깡통 차고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스트잇에 이거 바로 이거 여러분 투자의 팁이에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딱 해서 야 이거 테마주 급등주 뉴스하면 쫓아다녀봤자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매매는 되게 힘들어. 오금을 저려. 솔직히 해서 그때는 이거 이거 모바일 없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 이것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대로 힘들고 지식대로 지치면서 수익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써붙였냐. 많이 오른 종목 절대 추격 매수 금지. 그것도 느낌표 4개. 그게 포스트 때 바로 써요. 세우셨네요. 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좋다고 본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 그러니까 그럼 그 좋다고 본 종목들 지금 저희 만나볼 수 있는 이따 만날 거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얘기해 맥점이에요. 주세요. 네. 남들이 안 볼 때 그것도. 네. 그래서 이번 주 괜찮았던 게 네. 사실 뭐 장은 별로 빈곤이었죠. 네. 사실. 그 풍요를 한 거 있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오늘 이쁘신데 여성분도 좋아하는 화장품. 삐아입니다.
삐아. 네. 삐아. 이것도 뭐 제가 볼 때는 1년 넘어서 한 번에 지은 것 같아요. 자, 삐아를 보실까요? 첫째,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좋다고 본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라는 의미는 이것부터 정리가 가요. 절대 뉴스가 안 나와요. 내렸을 때는. 오르면 늘 뉴스 탑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보셔야 돼요. 펀더멘탈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 가장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삐아는 여러분들 저가 화장품에서 어떤 뭐 색조 화장품을 주로 하는 건데 1,100만 가게나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뭐 골든 위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엄청 좋아요. 이게 얼마냐면은 자본금 48억짜리가 41억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펀더멘탈 되죠? 두 번째, 정말 수익을 내시려면 좋은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해라. 이거 보실래요? 23,850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 새내기죠? 새내기 종목들 나오면 아우 저건 안 돼. 저는 그 SP소프트 이따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공부해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구글한 외우는 식으로 신규 상장전 안 돼. 그리고 거기서 옥석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55% 상승의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음봉 3개. 이때는 전혀 뉴스 안 나오죠. 봐라. 신규 상장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저는 이때 들어갑니다. 왜? 이게 얼마냐면 발행가가요. 스펙 상장한 건데 19,070원이에요. 19,070원까지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때는 절대 안 사요. 그럼 이때 얼마예요? 13,600원까지 갔잖아요. 이것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 기술적 뭐죠? 그 지표에 이게 다 우리가 수익낼 수 있는 거죠. 하락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게 상승 에너지를 비춰오는 거거든요. 자, 기업 내용 되죠? 낙폭 메리트 있죠? 이렇게 해서 5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시세 흐름이 났고, 두 번째, Y시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Y시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Y시킴은 다 아시죠? 예, 여러분들 유리기판에서 소재 쪽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럴 때 쫓아다니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때 첫 번째 포착돼서 그때 제가 공부할 때인데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음성 공략하는 거죠. 이것도 VI 걸리면서 26%나 상승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4월 29일 날 포착했을 때 이때부터 한 46%? 또 이때만 해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아주 멋지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바로 저점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폴라리스 AI. 이것은 뭐 AI 회사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좀 인수 M&A 그런 걸로도 올라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 주레이크는 처음이시지만 앞으로 공부할 기회 많을 거예요. 네. 양양음 패턴을 이것은 절대 상위 5%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어느 때 많이 좋아하죠? 하이. 위에 있을 올랐을 때. 달려가는 말. 달려가는 말을 올라타라. 달려가는 말을 타는 그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요, 위험 자산이에요. 낙상했을 때 천천히 가는 말보다 훨씬 충격이 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개인 투자들 그거 좋아하다가 근근히 수익 난 거 한 번에 까먹는 게 바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매매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상승된 음선에서 공략해라. 이것도 32%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슈팅이 크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필 옵티스입니다. 필 옵티스에서 얻는 우리의 교훈. 보세요. 이게 완전 빨간색은 고점이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포착했을 때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자, 여기서를 통해서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들 넘쳐나는 정보에 좀 홍수 속에 살잖아요. 쿠어바디스 어느 쪽에 주요 어디로 가시나 할까 모르잖아요. 다만 진짜 저는 여러분께 실전 매매를 통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좀 이렇게 진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이때 막 개인 투자자들 이거 뭐 추세 매매한다고 막 환호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때 빨간색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스페인 가면 그 투어할 때 빨간색 깃발 들고 막 하면은 뭐 흥분해서 달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물론 뭐 과학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주식도 똑같아요. 빨간색에서 매도할 때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천주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300% 다이렉트 올라온 종목이 얼마나 더 갈까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삼화전기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 거 사겠습니까? 저는 못 사요. 그런데 이어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 얼마 빠진 줄 아세요? 35% 빠졌어요. 그러면 1000주가 있으면 1350주를 매수해서 그 다음에 수익은 아직도 본여치기는 20% 빠졌거든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생각해 수량을 늘려서 어떤 매매가 진짜 계좌 수익을 낼 건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식을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뉴스 스토리텔링 뉴스 나오는 그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따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후반부는 생략해도 좋아요. 예, 뭐 이걸로만 해도 됩니다. 그러세요? 그냥 빨리 하라고 그러면 저는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 계좌를 살찌우는 매매 이렇게 바로 필옵틱스가 얻는 우리의 투자의 팁이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자율주행 쪽. 그렇죠. 예,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것도 역전대망 재배 도지 17% 올랐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 뉴스 따라서 하지 마세요. 이게 봐요. 자, 저기 앨런 머스크가 중국 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완전 자율주행, 뭐 풀 SD 그걸 뭐 한다, 뭐 안전처 통과했다. 뉴스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봤을 때 뉴스에 경계하시라. 그런데 야, 앨런 머스크 그랬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사셔야죠. 비슷한 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때서 좋으냐면은 바로 이런 뭐 때문에? 바로 현대차에서 지분 한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음선 3개 다음에 한 14% 올랐다. 그다음에 코셈 같은 것도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 이게 맥점이네요. 5일선 아래 양음양 해가지고 22%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양양 패턴에서 좀 확대해 볼게요. 양양 패턴 도지 9% 정도 상승이 일어났네요. 제가 이제 공방할 때 삼성전기 이걸 한번 좀 여유 있고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좀 투자 있고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양음양 패턴이에요. 이것도 7% 불과 얼마 동안? 이틀 동안. 이게 적나요? 예, 그래서 괜찮았고 또 이제 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제일 MNS라고 있었습니다. 예, 제일 MNS가 바로 이것도 윌슨 밑거리 패턴 이면서 VI 걸렸습니다. 이것도 매도를 잘하셔야죠. 매도가 확 와가 정확히 찍어져서 어제 좀 어려운 데서 10% 정도 수익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일 MS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이제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잠시 후에 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심화 시간 왔습니다. 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튼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남들이 안 볼 때.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종목이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잘 아시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 결국 뉴로픽 반도체, 삼성전자 향, 예. PON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실까요? 이평선 윗집에서 눌림이죠. 이것도 제가 아침 선물부터 해서 진짜 함께 하십시다. 이거 강조했던 종목이거든요. 3연상 뽑고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거 윌슨 밑거리 패턴 상승에서 눌림 이때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포착해서 아주 그냥 멋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374% 최근 것만 하더라도 169%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LX 일렉트릭도 뉴스 타기 전에 좀 저점에서 1월 19일 날 포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인 수익입니다. 근데 황미끼가 표차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그냥 너거리 봐주시고요. 이게 비현실적인 수익이에요. 근데 자람테크는 굉장히 현실적인 수익이겠죠. 그 다음에 Y식행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완전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건 긴 시간도 아니에요.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자리가 바로 양양 패턴이었죠. 전저점 훼손하지 않고 이 종목은 참 신나게 우리가 함께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실 게 바로 뭐 HD 현대일렉트릭, 아까 거의 비슷하니까 제외할게요. 현대일렉트릭도 보세요. 이건 제가 아침 방송, 낮 방송에서 거의 뭐 트리플 이상 좋은 수익을 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많이 올라온 다음에는요, 이거 한번 팁을 드릴게. 월봉 보세요. 월봉에서 이렇게 양선을 크게 뽑으면요, 이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들어오는데 크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원전 쪽을 조금 롱톱으로 보면은 이게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화전기를 보실까요? 저도 이 종목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2만 원대 우리 공략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비현실적이에요. 이제 오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많이 확실한 뭐 그 소신이 있던가 뭐 그래 들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또 저점에 잘 잡았다. 314% 올랐고, 우진혜택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진혜택 같은 경우도 아주 짭짤하게, 이거 아침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 추천드렸는데 이 자리였거든요. 이건 뭐 비교적 단기간에 75% 정도 올랐네요. 한미반도체 뭐 잘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뭐 더 이상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월봉 보세요. 주가는요 항상 꿈의 기회를 갑을 해서 먼저 올라요. 이렇게 올랐는데 빨간색에서는 힘을 별로 못 쓰죠. 그래서 뭐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 계좌의 수익을 많이 내려면 저점 잡으시라는 얘기죠. 선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흥구석유도 이것도 이건 이제 황금 맥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다시 한번 이란 뭐 공격 그런 얘기가 나오고 슈팅이 나왔죠. 저점이었죠. 비슷한 게 한국석유가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이런 것도 이렇게 잡는 거.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쌍배 패턴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또 하나 대원전선 우선주, 이것도 한번 공부하실래요?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상승할 때 따라다니시면 안 되고 음봉을 즐겨라. 파란색 숫자와 음소를 즐겨라. 이럴 때 절대 뉴스 안 나오고 대부분 이런 것들 시장이 회자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비해 84%나 올랐다. 뭐 대원전선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삐아가 있습니다. 삐아. 이런 종목, 이따 뭐 제가 잠시 무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 함께 한번 공유하실 분들은 뭐 이따가 한번 연휴지만 오셔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AS 들어가겠습니다. 예, SP 소프트입니다. 사실 이 종목 정말 신나게 아까 똑같은 얘기죠. 첫날부터 공략해서 정말 멋진 14번을 공략해서 많은 수익이 냈고, SP 소프트 또 시간에까지 올랐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따 이건 제가 무마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꼭 오세요. SP 소프트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센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점에서 우리가 한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00단 제약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에요. 예, 이때 매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점 매수 한 15% 올랐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그거에서 한 뭐 2천억 정도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때 한 달 동안 공시를 유예했어요. 그거 한번 기대해보고,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눌림에서 관심 두시면서 한 13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3,000당 제약까지 전략 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저희 추천주 맥점 포착주 죄송합니다. 맥점 포착주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아까 우리가 원전을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네. 원전에서 좀 이렇게 좀 익사이딩하게 탄력 있는 우진혜택.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제가 무방 단날이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가 VI 상한가 나왔으니까 무방에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어지는 무방 설명까지 바로 함께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SP 소프트 상한가 6방, 자람 테크놀로지 상한가 4개. 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삐아 뭐 이틀, 2, 3일 동안에 한 50% 상한가. 그다음에 또 아까 봤자면 Y시캠
아주 그냥 저점에서 황금 맥점 전략은요, 저점에 잡는데 빨리빨리 수익이 돼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매매 그 전략까지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 한번 우리가 저는 희망을 봅니다. 하여튼 계좌 수익, 아픈 계좌 치유하시고 저와 함께 행복한 꽃길로 동행하실 분들은 오늘 제가 무방에서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2시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 좋은정보위원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머니왕 1부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아주 특별한 분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김민재 위원과 함께 할 시간입니다. 위원님 인사부터 드릴게요.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연휴를 보내고 주말뿐만 아니라 월요일 연휴를 보내고 이제 화요일장 맞이하잖아요.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고 화요일장 어떻게 좀 예측해 보세요? 일단은 금요일장 상승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했었던 이 호재를 좀 그대로 이어받겠지만 우리는 또 월요일장을 쉬고 나서 화요일장을 처음으로 이제 주의 시작을 맞이하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또 이 간밤에 있었던 상승분을 좀 놓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미국 증시가 지금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금요일장 밤에, 즉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애플의 이런 기대감과 또는 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고용에 대한 이 호재 때문에 상승은 했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 한번 검색을 한번 돌려보시면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차트가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S&P 500,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가 뭐 사실상 모두 다 상관없이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 돌파가 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강세 반등은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서 조금 더 상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를 지금 보게 됐을 때에도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지수는 좀 돌파를 했는데 어떤 지수는 아직 위에 가로막혀 있는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월요일장에서 이제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올려주면 분명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아쉽게도 밑으로 내려온다, 음봉을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러한 뭐 외부적인 이슈죠. 지금 여전히 중동에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보니 증시 같은 경우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미국의 실적 발표가 지금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고 이 가이던스까지 워낙 다 좋았다고 한다면 이번 분기의 실적을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은 물론 좋은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으면서 뭐 메타라든지 몇몇 이제 AI 또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저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즉 간밤에 미국 증시의 상승은 충분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박스권의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 박스권, 그나마 좀 기술주, 반도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셌을 뿐이고 다우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박스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한 관점보다는 월요일장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때 좋아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월요일장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자. 금요일장의 호재는 우리는 월요일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월요일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당분간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크게 급락이 나왔다 보니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한 번에 또 다른 기간 조정을 거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이번에 4월 달에 이 조정을 받았던 이 흐름이 최근에 비슷한 걸 겪으셨습니다. 바로 1월 달이었죠.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이격 조정을 받고 V자에서 반등을 했지만 전고점대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코스피가 여기서 더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목표치는 전 고점까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다시 이 고점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강세 반등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리면서 금리 인하 전까지가 우리는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기회다라고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 금리 정책 변화 전까지는 이렇다 할 시장에 악재가 나올 건 없습니다. 실적은 계속 괜찮고 그리고 정책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돈들의 베팅은 꾸준히 위로 갈 텐데 이제 금리가 변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셈이 좀 복잡해지겠죠. 이제 경기가 어떤지 또는 지표가 어떤지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할 거고 이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경기가 좋으면 베이비로 나갈 테지만 또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진다. 고금리 때에서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뭐 빅 스텝으로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영향이 증시 또는 경제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서 금리 인하 전까지가 우리는 여전히 가장 큰 기회인데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단은 코스피가 뻗어나가기보다는 일단 물량 소화할 때가 있다. 3월달 고점까지는 상승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 구간까지는 어쨌든 물량 소화가 남아 있어서 종목별 장세 또는 어떤 이슈에 따른 테마 장세가 조금 더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마 장세나 종목별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미증시 금요일장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장을 준비해야 되니까 미국 증시 월요일장 기대해 보면서 또 화요일장을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자세한 이 섹터를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준비해 오셨죠? 네.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쪽을 베팅하시는 게 수익률 쪽은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유가 섹터가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때 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파월이 등장해서 발언을 하는 동안 예상외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월 발언 동안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파월이 나가자마자 증시가 다시 급락을 하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 예상치보다 CPI가 높았다 보니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면서 증시를 환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흐름을 끊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증시를 왜 내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반대 시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이제 곧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잦아들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실패가 나와서 확정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계속 집중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유가 종목들이 또다시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만큼 일단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가 되는 쪽에 수혜를 받는 종목 한 종목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관점 때문에 유가 종목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종목 쪽에 한번 저희가 또 집중을 해봐도 괜찮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5월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저희 섹터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바로 또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테마성, 이슈에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유가 섹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량주 쪽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증시는 어쨌든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 시총 1위 같은 경우도 한 6%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거는 우량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 거지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종목들 특히나 우량주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때문에 CP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우량주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우량주 쪽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애플의 수혜주겠죠.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지금 가장 크게 주목받는 거는 애플이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이 애플이 시간 내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는 우리가 증시가 열리지 않겠지만 화요일장에 이 흐름은 여전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 대한 수혜주가 뭔지 찾아보시면 충분히 AI 이쪽에서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은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와 지금 우량주 쪽에서는 애플 수혜주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흐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와 AI 섹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가는 이제 중동 리스크에 따라서 좀 많이 흘러갔던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종전 가능성도 살짝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유가라는 이 부분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사실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경기 침체나 경기가 호황기를 누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유가입니다. 즉 경기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요 유가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유는 수출과 수입이 많다라는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배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바로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수출과 수입이 적어지면서 유가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행도 안 다니게 될 거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먼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가가 이미 상승을 하고 있다. 즉 특히나 오펙에서 지금 감산을 하는 영향도 있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고 증시가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늦추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게 됐을 때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FOMC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미루는 데에서 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기가 좋은 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나올 거고요. 중동 관련된 이슈는 원래 상승한 추세에서 기폭제로 더 튀어 오르게 해주실 건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유가의 본질적인 모멘텀은 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의 척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못 내리겠다니까 금리가 좋은 거에 따른 우리는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는 지금 기폭제일 뿐이다. 중동적 리스크는 기폭제일 뿐이고 경기 호재에 따른 이 전적인 모멘텀은 유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기가 좋은 한 유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는 그래도 좀 노동 쪽에 과열이 좀 이렇게 잦아드는 그런 느낌이긴 해서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도 사실 계속해서 지금 오르잖아요. 특히 구리값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드렸던 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경기가 좋으면 전선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의 수요도 늘어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만 전기도 같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유가와 이 구리의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보통 경기를 감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빠른 건 사실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전선이 계속 소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가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비농업 고용, 지금 고용 지표는 사실상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상승을 하고 고용 지표에 대한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주목을 하지만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고용지표가 좋을 때는 증시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요. 고용지표가 나쁠 때에도 증시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라든지 아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오르고 내릴 때 약간의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는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 분기 때,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가 나온 비농업 고용에서
또 이게 좋다라고 나오게 되면 지난달에 안 좋았던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고용지표의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어떤 달은 좋았고 어떤 달은 나빴고, 즉 추세적으로 계속 꾸준히 좋거나 추세로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좋았다가 어떤 달은 나빠졌다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업률 같은 경우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를 좀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자재가 사실상 가장 정확한 척도라고 보시면 돼서 유가와 구리가 지금 계속 소모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기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보다 이제 원자재 척도가 경기가 더 좋다라고 이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쪽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애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애플이 이제 AI 쪽 후발 주자인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간밤에도 되게 갭상승으로 또 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에서 먼저 이제 이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출하량 같은 경우나 이러한 부분이 매출이 굉장히 크게 지금 올라갔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 뭐 애플카라든지 다른 쪽으로 전념하다가 사실상 한 템포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점유율에서 지금 조금 뒤쳐져 있지만 또 얘기는 바뀔 겁니다. 애플에서 드디어 이제 또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동등한 사양이 애플에서 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애플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AI가 있지만 애플에서 AI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애플을 또 다시 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에 OLED가 탑재된 아이패드, 즉 패드 시리즈가 또다시 출시가 되면 이 부분 또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플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6%의 급등 같은 경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애플 같은 경우 드디어 이제 반등을 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근데 애플에 대한 수혜를 한국에서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의 이번에 수혜는 뭐 반도체의 수혜라기보다는 AI가 탑재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AI에 대한 수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AI에 대한 종목들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반도체 종목들은 워낙 많지만 AI에서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종목들이 잘 없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보다는 애플에 들어가는 이 납품업체들 쪽에서 수혜를 찾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지금 뭐 사실상 AI 폰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 자동 번역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모멘텀을 찾으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현재 이 박스권 장세로 저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고점에 대한 매물 분할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장세할 때는 그 시점에 나오는 이슈에서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장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반등, 자 진짜 이제 시작일까 한번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켜볼게요. 애플이 아무래도 좀 뒤늦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점유율 부분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AI 관련주보다는 아이폰 관련주로 그럼 더 상세하게 보는 게 나을까요, 의원님? 사실 뭐 아이폰 관련주, 뭐 패드 관련주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사실상 뭐 아이폰의 이 출하량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지금 어쨌든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폰에 대한 수혜주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초점을 두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원동력은 반도체이고, 반도체가 올라가게 된 원인은 AI가 발전을 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의 이러한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애플도 AI 쪽에 드디어 편승을 했다. 기존에는 애플은 독자적인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수요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고 했다면 AI에 대한 부분에서는 떨어져 있었죠. 근데 애플조차도 이제 AI에 이제 편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AI에 대한 수요 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계속 긍정적이겠지만 아이폰이 이제 현재 여기서 점유율이 더 늘어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고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애플의 이 아이폰에 대한 이 납품업체라기보다는 애플에 들어가는 이 기술적인 부분, AI가 어떤 쪽에서 지금
영향을 받고 호재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 이런 부분보다는 AI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장 원동력 자체가 요즘 중심은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부분과 함께 맞춰서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정리해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최근에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들 좀 바라보셨나요? 일단 최근에는 반도체 쪽이 여전히 계속 추천주가 좀 나갔었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투자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아마 가장 수익을 좀 많이 보셨고,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도 반도체 쪽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광장비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종목들이 나갔을 때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인데, 많이들 노광장비 쪽, EUV라고 하시면 딱 한 종목이 먼저 떠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FST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컨셉트의 발견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매수가가 나갔었던 종목이고요. 2월달, 즉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틀의 행보를 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광장비, EUV 노광장비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슈퍼얼이라고 하죠. 줄 서서도 못 사는 이러한 이 노광장비인데, 최근에는 이 ASML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노광장비 같은 경우가 좀 매출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 모델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 모델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됐을 때 그쪽에 지금 주문량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분기 실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적용이 됐었다, 실적이 좀 좋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EUV 노광장비 하면 제일 처음 항상 볼 수 있는 게 FST와 이 SNS택인데, 보통 FST가 좀 먼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따라서 이제 SNS택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잡으실 때는 올라간 걸 쫓아잡게 됐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잠깐 수익권에 접어들 수가 있지만, 올라간 상태에서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을 얼마 되지 않아서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2월 5일 날 이제 여전히 횡보를 좀 이어가는 요 구간대에서 잡았습니다. 즉 쫓아잡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벌써 상승률이 한 70% 가까이 수익을 보고 있지만, 조정을 받는 국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잡았었던, 즉 제가 안내드렸던 매수가와는 전혀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반도체든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쫓아잡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기가 좀 사실상 힘듭니다. 상승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종목을 잡게 됐을 때에는 내가 잡고 나서 잠깐 수익을 봤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종목을 잡게 됐을 때에는 이내 조정을 맞이하게 되고, 내가 잠깐의 수익을 봤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주식을 하실 때 2%, 3% 먹고 나오면 항상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쫓아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내가 또 팔고 났더니 주가는 또 올라가네. 원래 그런 거다, 주식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애초에 진입 포인트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기다림을 거치게 됐을 때에는 돌아오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잡고 바로 수익을 보는 건 좋지만 그 수익이 2%, 3% 또는 내가 들였던 노력에 대비해서 나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2%, 3% 수익 보는 것보다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70% 가까운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FST 같은 경우도 지금 뜨지 않는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조정은 내 매수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정을 한 번 더 마치고 더 올라가게 됐을 때는 계속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FST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EUV 노광 장비,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과 사실상 노광 장비 쪽이 제일 핫하기 때문에 FST를 지금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FST는 여전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SNS텍이라든지 동진세미캠 또는 주성엔지니어링 또는 뭐 LOT 백흉과 같은 또 다른 노광 장비 업체를 잡아놓으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뭐 지수가 눌렸던 부분 때문에 내려왔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8,400원, 고점까지도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ST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EUV 쪽이에요. 이제 유리기판 다음은 뭐 EUV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EUV입니다. 사실 이미 올라갔을 때 잡으면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수익도 조금 작을 거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멘탈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하게 되면 조정받게 돼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밑에서부터 미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투자 원칙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님. 다음 종목은 네. 방금 힌트를 좀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사실상 시장에 반도체에서 주목받는 거는 노광 장비랑 유리기판밖에 없고요.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제가 좀 관심 갖고 있었고 먼저 추천에 들어갈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캠트로닉스의 모멘텀 자체도 마찬가지로 EUV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저는 EUV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유리기판이 들어왔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캠트로닉스는 EUV도 되는데 노광 장비도 되네. 특히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테슬라의 호재까지 끼어들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캠트로닉스의 진입 포인트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4월 1일에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꾸준히 좀 횡보를 이어갔었던 국면이죠. 주가가 즉 30% 가까운 급등이 나온 이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주가가 부양되기 전에 뜨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내가 잡은 자리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내 구간에서는 넘보지 않는다,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여전히 상승폭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잠깐의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고점대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방금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드렸을 때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제가 뭐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이루거나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지수든 상관없이요, 주가가 한번 급하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나 또는 밑으로 가격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도 사실상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로 다시 적응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지수 또한 지금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막 치고 올리는 장세보다는 전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가 기간 조정을 받거나 또는 가격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다시 캠트로닉스로 와서 전개를 해보면, 캠트로닉스는 지금 전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가격이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옆으로 잘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필옵틱스라든지 YC캠 같은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천년만년 갈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먼저 대장을 했었던 필옵틱스라든지 YC캠이 쉬게 됐을 때는 이제 후발대장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캠트로닉스는 지금 현재 이슈몰이도 워낙 잘 되고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또는 EUV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후발대장주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전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만 챙겨 놓으시고 여전히 계속 가져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유리기판도 EUV도 마찬가지로 아직 조정받고 반등하지 않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려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이나 EUV 조정받고 반등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캠트로닉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전략 앞으로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만나볼게요. 한국석유도 상승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제가 사실상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던 섹터를 저는 공략을 하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재료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고 재료가 되는 쪽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석유의 진입 포인트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4월 8일 날에 들어갔어요.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돌려보게 됐을 때 이 날이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전고점에 대한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깊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게 됐을 때는 이 위치에서 이제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는지 보면 돼요. 여기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밑으로 빠지게 됐을 때는 진입하실 필요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를 더 많은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중동에 관련된 또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 몰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전 고점대에서 잘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이었었고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죠.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더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 또는 잘 될 것 같다고 라는 부분 때문에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유가의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와 같습니다. 즉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밀려서 우리가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한테 리스크로 온다면 금리 인하를 미루는 즉 호경기에 미국 경기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와 유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는 단순한 기폭제와 또는 눌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구리가 계속 좋을 거고 유가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거래 즉 5월 3일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재료가 아직 안 끝났죠. 더군다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날은 계속 수급이 좀 몰릴 거고 여기서 결과치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또 다른 기폭제의 영향으로 급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이 유가 쪽도 보셔야 되고 유리기판 또는 EUV 노광장비 이쪽도 계속 눈여겨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석유까지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 새로운 종목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종목명 일단은 유가 쪽과 반도체 쪽 하나씩, 이 우량주 쪽 하나 갖고 왔고요. 유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국석유가 대장적으로 먼저 올라가고 있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상 최고가가 갱신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손절가부터 잡아드리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선 지금 기존에 상승했었던 좀 물량이 모여있는 가격대 15,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주요 지지라인이 12,000원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왔죠. 즉 주가가 장대 양봉을 급등한 다음부터는 세력들이 이 이하로는 평균 단가를 개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석유보다 더 느리다라는 관점. 그래서 지금 수급이 더 특히나 많이 몰릴 수 있는 게 흥구석유 아니면 한국석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가 즉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때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도 전거래 대비해서 거의 한 700%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과치가 여전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흥구석유를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량주 쪽도 하나 바로 잡아드리면 종목은 이제 플리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플에 대한 수혜를 아이폰에 대한 관점보다는 AI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제 삼성에서 AI, 이 자동 번역 기능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플리토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1월 달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면서 주가가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또다시 AI 폰을 끄집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집중받았던 플리토가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수혜주, 애플이 지금 금요일장에서 6%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 보게 됐을 때는 플리토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뜨기 전 자리 역시도 같은 자리에서 횡보, 지금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에서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전 고점까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짧게만 잡아드린다고 했을 때는 한 번에 고점이 형성됐었던 4만 원 근처인 이 38,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000원대. 지금 사실상 저는 이 구간대를 굳이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AI와 제가 유가 종목을 하나씩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우량주 쪽인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 대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가 음봉을 보일 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지수가 상승 중에 양봉만 있는 게 아니라 음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 상승 중에 음봉을 맞이하게 될 때도 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유가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플리토와 그리고 흥구석유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흥구석유, 플리토 만나보셨고요. 저희 무방도 함께 하시잖아요. 바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시장의 리스크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중독적 리스크고요. 파월은 비둘기파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FOMC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적 리스크는 중동 수혜줄 하나 잡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동의 리스크를 수혜로 바꿔보자라는 관점에서 무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위원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